세 번째는 남양유업의 외손녀, 이 황모 씨의 마약 과중이 논란도 현재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2016년 1월 대학생 조 씨,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 매수 매도 혐의를 받고 있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저 사건 당시에 황 씨가 마약을 공급하고 밀거래해온 정황이 드러납니다. 급기야 이 조 씨 판결문에 남양유업 외손녀 황 씨가 그 이름이 8차례나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조 씨, 황 씨에게 필로폰 0.5g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공급책에게 30만 원을 송금했다. 3차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해서 조 씨 팔에 주사했다. 등등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판결문에는 조 씨는 황 씨와 공모해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문제는 황 씨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 급기야 과거 2009년 지인들과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하는 게 적발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박소연 기자, 이 남양유업 외손녀 황 씨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유업의 외손녀로 되게 알려져 있는데요. SNS, 블로그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SNS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고가의 제품들, 그런 것들을 올려서 럭셔리 블로거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패션, 뷰티 관련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올려서 많은 여성들이 팔로우도 하고 그렇게 댓글도 달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인기가 많았는데 얼마 전에는 JYJ 인기 연예인이죠. JYJ의 미키 유천이라고 불리는 박유천 씨가 공개 열애를 하고 있고 또 결혼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더 큰 관심을 모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은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더 많은 유명세를 치렀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문제는 마약 연루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016년에 대학생 조모 씨와 이렇게 관련해서 판결문에 무려 8차례나 이름을 올리면서 이 대학생과 함께 공모를 해서 필로폰을 투약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하나 씨 경우에는 당시에 판결문에 이름이 나와 있고 만약에 경찰에서 대학생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황하나 씨와 같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이라면. 경찰이라면 당연히 그럼 황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확인도 하고 이 사람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게 맞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황 씨는 그 당시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한 번도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전혀 받지 않은 거예요. 이를 두고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예, 김별 박사님. 이게 이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도 또 뭔가 검찰, 경찰과 네.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의 외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버닝썬 사건에 대한 핵심 출발은 그 안에서 마약이 공급되거나 유통된 상황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범죄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가 핵심인데 이 버닝썬 사건에 있는 핵심 인물들과도 이 황 씨 같은 경우는 가까운 관계를 지냈던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이번에 나타나게 되는 FTI의 최종훈 씨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이종현 씨라든지 하는 이 연예인들과도 주로 친분을 좀 쌓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잘 설명했던 것처럼 2016년도에 있었던 이 마약에 대한 필로폰 투약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이름이 계속 적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투약을 한 사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만 이 투약한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들은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공급책의 근원지를 따져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마약 수사에 대한 핵심적인 기본 원칙이라고 보는 건데 네. 이 황 씨에 대해서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버닝썬에서 여러 가지 탈세를 비롯한 곁가지 수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마약 사건에 관련돼서는 뭔가 진전된 수사 결과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명백한 판결문에 드러나 있는 인사들의 마약 사건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 황 씨에 대해서 마약 사건을 같이 수사하게 됐을 경우 지금 재벌 3세들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처럼 줄줄이 커져나가는 사건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회 유명 인사들 중에 특히나 얼마 전에는 우리 유력 대권주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 작가 유시민 씨의 조카 같은 경우도 대마를 밀수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선고가 되는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 지도층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심지어 재벌가 3세까지 연루되어 있는 이 마약에 대한 핵심 고리들 마약부터 카르텔. 이 부분을 끄집어내서 완전하게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이 마약 청정국가로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안전한 사회임을 인식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연예인들을 요즘은 신흥
귀족이라고 부르고 이 재벌가 자제분들도 씨는 귀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사를 단독 보도한 1호 시사 제목이요. 재벌가라 덮었나? 남양유 외손녀 황씨 마약 의혹 재벌가라 덮었나라는 건데 승리 씨 관련돼서도 뭐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성접대가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지금. 재벌가라 덮었나 연예인이라 덮었나 뭐 이게 제목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승리 씨가 계속 부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 경찰 수사를 통해서 서너 명의 여성들이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성접대 의혹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성접대 마약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검은 유착이 언제까지 갈런지 참 궁금하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이런 부분 이 이후 몇 년 후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그 재벌 그룹들 임직원들 연봉 보니까 보통 100억 이상 막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뭐 갖기는커녕 만져보지도 못할 그럴 돈인데 그리고 반면에 우리나라 3월달 수출 진짜 엉망이 되더라고요. 반도체 뭐 17% 떨어지고 대중수출 8% 떨어지고 이 많은 돈 받아가지고 옛날에 당신들 할아버지들이 일해서 일궈놨던 기업 우리나라 이제 와서 뒷골목 가가지고 빵집이나 하고 예. 이제 와서는 좀 성매매하고 마약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정신 좀 차려 주셨으면 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정신 좀 차려라. 세 번째 뉴스도 보도해드렸습니다.